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선미는 평소처럼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그녀의 피곤한 얼굴에 희미한 빛을 드리웠다.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선미는 가끔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족은 시골에,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연애는 오래전 포기한 지 오래였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도 한국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올가매는 게 느껴졌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그녀는 항상 이어폰을 끼고 케이팝 노래를 들으며 집으로 걸었다. 그날은 달랐다. 지하철역 출구 근처 비를 피하지 않고 서 있는 여자가 보였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낡은 코트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선미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도와줄까?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내가 왜? 라는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자 선미는 우산을 들고 다가갔다. 저기, 괜찮으세요? 비 맞고 계시네요. 집에 가셔야죠.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텅 빈 유리창 같았다. 집이 어디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기억 상실. 선미는 직감했다.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스트레스나 사고로 인한 기억 상실증.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등장하곤 했다. 선미는 망설였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밤이 깊어가고 여자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일단 제 집으로 가세요.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 걸려요. 선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자신의 외로움이 그 여자를 끌어당긴 것일지도 모른다. 집은 강남의 작은 원룸 아파트였다.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 벽에 붙은 BTS 포스터, 그리고 냉장고에 쌓인 라면 봉지들. 한국의 젊은 싱글 여성의 전형적인 공간. 선미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시키고 자신의 여벌 옷을 입혔다. 여자는 선아라고 불렀다. 지갑에서 나온 이름표였다. 선아 씨, 기억 안 나세요? 가족이나 친구는?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당신은 왜 저를? 선미예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요. 선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숨겨진 감정이 있었다. 선아의 부드러운 눈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선. 선미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이런 감정은 안 돼. 그녀는 그냥 도와줄 대상일 뿐이야. 그날 밤, 선아는 선미의 침대에서 잠들었다. 선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창밖 한강의 물소리가 들려왔다. 내일 경찰에 데려가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 더 머물렀으면이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선아가 깨어났을 때 선미는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해 놓았다. 한국식 아침의 간단함. 선아는 어색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언니.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선미가 웃었다. 그 순간 선아의 손이 선미의 손등을 스쳤다. 따뜻한 온기. 선미는 황급히 손을 뗐다. 며칠이 흘렀다. 선아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 신고가 없었다. 선아는 선미의 집에 머물렀다. 선미는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선아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했다. 선미는 선아를 돌보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함께 마트에 가서 김치 사기, 한강 공원 산책, 저녁에 드라마 보며 웃기. 한국의 일상적인 로맨틱 코미디 같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다.
선아가 잠에서 깨어나 선미의 방으로 들어오곤 했다. 선미야. 나 내 남편이 되고 싶어. 매일 밤 내 곁에 있고 싶어. 선아의 목소리는 간청 같았다. 선미는 당황했다. 남편. 왜 그런 말을? 선아의 눈에는 혼란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기억 상실 속에서 선아는 자신을 남자처럼 느끼고 있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일까? 선미는 부드럽게 말했다. 선아야, 우리는 둘 다 여자잖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친구로 지내자. 하지만 선아의 간청은 매일 밤 반복됐다. 제발. 나를 내 남편으로 받아줘. 집이 없었는데 내가 집을 줬어. 이제 내가 지켜줄게.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은 순수했다. 선미의 마음이 흔들렸다. 레즈비언으로서의 그녀에게 선아의 그 남편 역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매력적이었다. 사회가 강요하는 이성의 규범 속에서 선아의 말은 선미를 자유롭게 해주는 듯했다. 어느 저녁 그들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한국의 가을, 단풍이 물든 강변. 선미가 도시락을 펼치자 선아가 속삭였다. 선미야, 나 조금씩 기억이 나. 은혜가 과거에 누군가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버렸어. 그래서 기억이 사라진 거야? 선미의 가슴이 아렸다. 누구? 남자. 선아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내가 있어? 내가 내 전부야. 그날 밤 선아의 간청이 더 강렬했다. 선미는 처음으로 선아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 하지만 진심으로. 그 순간 선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사랑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선아가 선미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아파트 난방비가 부담스러워지던 차에 선아는 직장을 찾았다. 작은 카페 알바. 선미의 도움으로 이력서를 썼고 운 좋게 뽑혔다. 선미 언니, 나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 고마워. 선아의 미소가 밝았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밤마다의 간청. 남편이 돼줄게. 영원히. 선미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집안에서는 자유로웠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K-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그들의 삶도 드라마 같았다. 선미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험담을 들었다. 선미 너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남친 생겼어. 선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밀.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서서히 싹텄다. 선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선아가 카페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멈췄다. 손님의 목소리가 익숙했다. 선아 씨. 당신. 선아 맞지? 손님은 선아의 옛 동창이었다. 기억의 파편이 흩어지며 선아는 밤에 울었다. 선미야, 나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었어. 하지만 가족이 반대해서 헤어졌어. 그 스트레스로. 기억이 날아간 거야? 선미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우리는 함께잖아. 하지만 선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피어났다. 선아의 과거 연인이 레즈비언이었다면 그건 희망이지만 만약 가족의 압력이 다시 오면? 한국 사회의 현실이 그들을 덮쳤다. 선아의 가족이 선미의 집을 찾아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딸을 돌봐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데려가야 해. 결혼할 나이예요. 좋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선아의 아버지는 엄하게 말했다. 레즈비언. 그런 건 환상일 뿐이야. 우리 집안은 전통을 지켜. 선아는 저항했다. 아빠, 나 이제 선미랑 행복해. 과거는 끝났어.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컸다.
어머니가 선미에게 속삭였다. 당신도 여자잖아요. 우리 딸을 유혹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관계는 안 돼요. 선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문화적 압박, 가족의 기대. 한국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그들의 사랑을 위협했다. 그날 밤, 선아는 다시 간청했다. 선미야, 나를 남편으로 삼아줘. 가족이 뭐라 해도 내가 내 곁을 지킬게. 선미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내가 내 남편이 돼. 그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갔다. 한국의 로맨틱한 섬, 바다바람이 그들의 머리를 스쳤다. 선아가 선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만의. 선미는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돌아와서 선아의 기억이 더 선명해졌다. 과거 연인, 지은. 그녀는 선아를 버리고 해외로 갔다. 지은이가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는데 결국 가족 선택이었어. 선아의 고백에 선미는 안겼다. 나는 안 그럴게. 영원히.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지은이 서울로 돌아왔다. 소셜미디어로 선아를 찾은 것이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아야. 미안해. 다시 만나고 싶었어. 선미는 멀리서 지켜봤다. 질투와 두려움이 솟구쳤다. 내가 선아를 잃을까? 지은의 등장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그녀는 선아의 과거 연인,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만난 운명 같은 사람이었다. 선아야, 내가 잘못했어. 가족 때문에 헤어졌지만 이제 용기 냈어. 미국에서 돌아왔어. 우리 다시. 지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선아는 혼란스러웠다. 기억이 돌아오면서 옛사랑의 아픔이 되살아났다. 집에 돌아온 선아는 선미에게 말했다. 선미야, 지은이가 나를 찾아왔어. 어떻게 해? 선미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내 곁에 있을게.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밤에 선아가 잠든 후 선미는 한강 다리에서 홀로 울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한국의 레즈비언 여성으로서 사랑은 항상 도박이었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간섭,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 다음 날, 선아는 지은과 만났다. 카페에서 옛 추억을 나누었다. 너 기억 안 나? 우리 첫 데이트, 남산타워에서. 지은의 손이 선아의 손을 잡았다. 선아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선아는 선미를 떠올렸다. 지은아, 나 이제 선미가 있어? 그녀가 날 구해줬어. 지은은 웃었다. 그 언니. 그냥 동정심일 거야. 진짜 사랑은 우리 사이에 있었어. 그 말은 선아의 가슴을 찔렀다. 돌아온 선아는 선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선미야, 지은이가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해. 선미는 차분하게 말했다. 가봐.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그날 밤 선아의 간청이 들려왔다. 선미야, 나 남편이 되고 싶어. 지은이 말고 내 곁에. 선미는 안아주었다. 그 포옹 속에 사랑이 깊어졌다. 그러나 갈등은 고조됐다. 지은이 선미를 찾아왔다. 당신, 선아를 방해하지 마. 그녀는 내 거야. 이 지은의 말은 날카로웠다. 선미는 대답했다. 사랑은 강탈하는 게 아니에요. 선아가 선택할 거예요. 한국 사회의 압력이 더해졌다. 선아의 가족이 다시 왔다. 지은이랑 결혼해. 적어도 이성애자나. 아버지의 말에 선아는 소리쳤다. 아빠, 나 레즈비언이야. 선미를 사랑해. 가족은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한국에서 이런 건 안 돼. 선아는 집을 나왔다.
선미의 품으로. 그 후 그들은 더 단단해졌다. 함께 레즈비언 모임을 찾았다. 서울의 지하 커뮤니티, 작은 바에서 만난 여성들.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임에서 선미는 위안을 얻었다. 선아도.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선아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 없이 살 수 있을까? 기억해봐, 우리 밤. 선아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날, 폭풍이 몰아쳤다. 선아가 울며 말했다. 선미야, 지은이랑. 한때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는 너야? 그런데 왜 마음이 아파? 선미는 말했다. 그게 사랑이야. 아픈 만큼 깊은 거지. 그날 밤, 선아의 간청은 기도 같았다. 남편이 돼줄게. 내 인생의 보호자.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이 선아의 약점을 이용했다. 과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선아 가족에게 보여줄게. 레즈비언 스캔들. 선아는 무너졌다. 선미야, 미안해. 나 지은이한테 갈게. 너를 지키기 위해. 선미의 세계가 무너졌다. 안 돼. 우리 함께 싸우자. 지은의 협박은 선아를 옥죄었다. 과거의 사진들 두 여자가 키스하는 장면, 서울의 클럽에서 찍힌 것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공개되면 가족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직장도 잃을 터. 선아는 밤새 울었다. 선미야, 내가 사라지면 너는 안전해. 선미는 화가 났다. 그게 사랑이야? 도망치는 거?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선미는 지은을 만났다. 한강 카페에서. 왜 그래? 선아를 놓아줘. 그건 폭력적이야. 지은은 차갑게 웃었다. 폭력. 이건 사랑이야. 너 같은 사람이 끼어든 거지? 선아는 나랑 있을 때 행복했어. 지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렸다. 과거 헤어짐의 트라우마가 그녀를 미치게 만든 듯했다. 선미는 돌아와 선아에게 말했다. 함께 대응하자. 사진을 무시해. 우리 사랑을 숨기지 말자. 선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선미의 눈빛에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희는 레즈비언 커플입니다.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이게 무슨. 한국에서 결혼도 못하잖아. 아버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가 돌아왔다. 생각해봤어. 딸의 행복이 제일이야. 하지만 조심해. 가족의 수용은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에 힌트를 뿌렸다. 옛 연인, 기억 상실로 사라졌던 그녀. 이제 돌아왔어.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선아의 카페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선아 씨, 게이. 선아는 직장을 잃었다. 미안해요. 손님들 불편해하네요. 주인의 말에 선아는 눈물을 삼켰다. 선미는 안아주었다. 내가 벌어줄게. 함께 살아.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매일 밤, 선아의 간청은 로맨틱한 약속이 됐다. 남편이 돼줄게. 내 인생의 버팀목. 선미는 웃었다. 그래, 내 남편. 고조되는 긴장 속 그들은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부산으로. 바다 도시에서 새 삼리 기차역에서 손을 잡고 선아가 말했다. 선미야, 사랑해. 처음으로. 하지만 지은이 쫓아왔다. 역 앞에서 대치. 선아. 가지마. 지은의 외침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선미는 선아를 보호했다. 그녀는 내 사람이야. 싸움은 벌어졌다. 지은이 선아의 팔을 잡아당겼다. 너는 나랑. 선아는 밀쳐냈다. 끝났어, 지은아. 미안하지만. 지은은 무너졌다. 왜 나를 버려?
그녀의 눈물에 선미의 마음이 약해졌다. 당신도 아파. 도와줄게. 하지만 선아는 내 거야. 경찰이 왔다. 협박으로 신고한 덕에 지은은 끌려갔다. 미안해. 사랑했어. 지은의 마지막 말. 그날 그들은 부산에 도착했다. 바다 앞에서 포옹. 하지만 선아의 기억이 완전해지면서 새로운 충돌이 왔다. 선미야, 나 과거의 남자를 사랑한 적도 있었어. 혼란스러워. 선미는 충격받았다. 그럼 우리 사랑은? 아니, 이제는 너뿐이야. 하지만 내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반역의 상처가 시작됐다. 부산의 바다바람은 선미와 선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며 그들은 새로웠다. 선아는 해산물 시장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선미는 원격 근무를 했다. 한국의 바닷가 생활, 신선한 회와 소주 한 잔 로맨틱했다. 하지만 선아의 고백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과거의 남자랑 데이트했어. 가족 때문에.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 레즈비언으로 깨달은 후 지은이를 만났지. 선미는 이해하려 애썼다. 괜찮아. 나도 여러 번 상처받았어. 회사에서 정상인 척하느라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 여성으로서의 압박, 결혼 압력, LGBTQ+ 권리의 부족. 언젠가 법이 변할 거야, 선미가 말했다. 매일 밤 선아의 간청은 변함없었다. 남편이 돼줄게. 내 곁에서. 이제 그건 유머러스한 의식 같았다. 선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 남편. 내일도 일어나서 아침 챙겨. 하지만 반역이 다가왔다. 선아의 기억이 선미를 배신한 듯 했다. 어느 날 선아가 핸드폰을 보며 울었다. 선미야. 지은이가 자살 시도했대. 병원에 있어? 선미의 세계가 흔들렸다. 너 갈 거야.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그녀를 구해야 해. 과거의 잘못. 선미는 따라가지 않았다. 가봐. 하지만 돌아와 선아가 서울로 떠난 그날 선미는 바다를 보며 울었다. 왜 또? 서울에서 선아는 지은의 병실을 지켰다. 왜 나 때문에? 지은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했어. 잊지 못해. 선아는 손을 잡았다. 미안해. 이제 끝이야. 하지만 친구로 남자. 지은의 회복은 느렸다. 가족 모임, 상담. 한국의 정신건강 시스템, 대기자 많아 힘들었다. 선아는 선미에게 전화했다. 돌아올게. 곧. 하지만 지은이 속삭였다. 나 없이 못 살지? 선미는 대체품일 뿐이야. 그 말은 선아의 마음을 흔들었다. 과거의 유혹. 선미는 기다리다 지쳐 부산을 떠났다. 서울로. 한강에서 홀로 앉아 추억의 사진을 봤다. 선아. 배신인가? 선아가 돌아왔을 때 선미는 차가웠다. 지은이 어때? 선아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그녀를 도왔지만 내 마음은 너야.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선미가 말했다. 너의 간청. 진심이었어. 남편. 아니면 그냥. 혼란. 선아 울었다. 진심이야. 매일 밤 내가 필요해. 고조되는 감정 속 그들은 헤어질 뻔했다. 친구들의 조언. 시간 줘. 레즈비언 모임에서 선미는 말했다. 사랑이 아픈가 봐. 선아는 홀로 고군분투했다. 기억의 마지막 조각 거린 시절, 가족의 기대 속에서 숨긴 본성.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겨울이 깊어지던 서울, 눈이 내리는 날, 선미와 선아는 다시 만났다.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유자차 한 잔. 선미야, 나에 변했어. 선아의 눈은 맑았다. 지은이를 완전히 놓았어. 상담받으며 깨달았어.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선미는 손을 내밀었다. 나도 기다렸어. 하지만 두려웠어. 그들은 포옹했다. 눈송이가 창문을 두드렸다. 한국의 겨울 로맨스, 차가운 공기 속 따뜻한 마음. 가족의 반응도 변했다. 선아의 어머니가 선미를 불렀다. 당신 덕에 우리 딸이 웃어. 고마워. 작은 수용. 하지만 큰 변화.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행복하면 돼라고 중얼거렸다. 한국 사회의 전통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한강 뷰, 작은 발코니.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선아의 간청은 이제 달콤한 속삭임. 남편이 돼줄게. 매일.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언론 보도, LGBTQ+ 결혼 법안 논의, 희망과 논쟁. 선아의 옛 동료가 루머를 퍼뜨렸다. 선아가 게일해 직장 압박. 선미는 지쳤다. 포기할까? 선아가 말했다. 아니, 싸우자. 우리 사랑이 증명할 거야. 고조, 공개 커밍아웃. 소셜미디어에 사진 올리기. 우리는 레즈비언 커플. 사랑해주세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한국에서 미쳤어. 응원해. 가족이 지지했다. 어머니가 댓글 달았다. 우리 딸 행복해요. 지은도 변화했다. 편지, 미안해. 이제 행복해. 너희 축하해.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닌 지속되는 여정. 봄이 오던 날, 한강에서 선아가 무릎 꿇었다. 선미야, 나 내 남편이 될게. 법이 허락할 때까지 우리만의 결혼. 선미는 눈물 흘렸다. 그래.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거리처럼 복잡하고 아름다웠다. 기억 상실에서 시작된 집, 이제 영원한 안식처.